매미 소리 이렇게 들리는 여름에는요, 나오는 손님들이 늘 숲에서 어떤 열매를 봤는데 그거 먹을 수 있는 거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꼭 있어요. 그래서 무슨 열매가 있지 해서 알고 봤더니 이 열매를 말하더라고요. 다들 이 나무 알긴 알거든요. 근데 열매만 봐서는 절대 못 알아보더라고요. 동백나무예요. 꽃이 폈을 때는 이 나무, 와, 여기 동백이다 다 알아보는데요. 꽃이 진 계절에는 아무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이렇게 커다란 열매가 열리는데요. 먹지는 못하지만 얘가 조금 더 있으면 붉게 변했다가 마르면은 딱 벌어져요. 딱 벌어지면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그 안에 까만색 씨앗이 나거든요. 그거 주워다가 저희는 동백기름 짜서 정말 머리기름으로도 쓰고요. 나무 같은데 이렇게 동백기름 발라놓으면 잘 썩지 않거든요. 그래서 천연 오일 스텐으로도 쓰기도 했어요. 먹을 수도 있어요, 동백기름은. 비빔밥 해먹기도 해요. 아, 제가 동백나무를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어두운 곶자왈 숲에서는요, 싹 훑어봤을 때 마지막 지점, 햇빛 있는 데 동백나무들이 보통 있어요. 근데 환한 느낌의 줄기를 찾으시면 대부분 동백나무예요. 보세요. 약간 노란빛 느껴지세요? 멀리서도 볼 수 있어요. 쭉 훑어보다가 저기 좀 밝다 해서 가까이 가보면 동백나무인 경우가 많아요. 나 숲 안에서 숲 깊숙한 데에서 동백나무 봤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동백나무가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기도 있을라나. 저기. 그 동백나무 아닐 것 같은데요. 해서 가보면 이 나무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조록나무라는 나무인데 동백나무처럼 잎이 굉장히 두툼하거든요. 얘 동백나무 아니에요, 저 이 나무 알아요 하지만 줄기가 좀 붉으스름하고 어두컴컴하면 조록나무라는 나무예요. 조록나무가 약간 붉은색이라면 저쪽에 훨씬 밝은 동백나무 줄기랑 딱 두 나무 같이 비교해보면 좀 다른 거 느껴지실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쿨톤, 웜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잎을 보셔도 조록나무는 매끈한데 여기 거치라고 하거든요. 이 잎 주변이 거칠거칠해요. 톱니바퀴처럼 되어 있는 게 동백나무예요. 그래서 이렇게 잎으로도 구분할 수 있어요. 한번 숲에 오시게 되면 맨 마지막 구간에서 조록나무랑 동백나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까는 열매만 봤잖아요. 이쪽 나무에는 이미 다 벌어져 있어요. 햇빛 잘 받는 곳이라서 이렇게 말라서 벌써 벌어졌나 봐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름의 끝과 가을의 초에는 바닥을 보면 알알이 박혀있는 열매들이 있어요. 꼭 초록 구슬처럼 생겼는데요. 이 열매가 어디서 떨어진 거냐면 여기 매끈하게 생긴 이 커다란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예요. 이 나무의 이름은 무환자나무라고 하거든요. 없을무, 환란환, 근심 걱정할 때 그 환, 아들 자자를 써요. 그래서 근심 걱정을 없애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쓰다듬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열매보다는요, 이 열매의 씨앗이 더 유명한데 근심 걱정 없애준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씨앗이에요. 이렇게 보면 잘 모르는데 이 까만 열매를 보면 아실 수도 있어요. 묵주로도 쓰고 염주로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열매 까보시면 이 안에 이렇게 커다란 씨앗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렇게 초록색인 상태일 때는 까보면요, 씨앗도 초록색이에요. 제가 근심 걱정 없애주는 씨앗이라고 하니까 혹해서 열쇠고리 하나 만들어야겠다, 애들한테 뭔가 만들어줘야겠다 해갖고 하나를 막 깐 적이 있어요. 까서 말렸는데 어떻게 됐냐면요, 다 벌어져 버렸어요. 단단할 줄 알았더니 서둘러서 까니까 다 이게 사그라들고 없어지더라고요. 아이고. 너무 안 까지는데요? 씨앗이 드디어 까졌어요. 까졌는데요, 초록색 매끈하게 생겼잖아요. 그럼 예쁠 줄 알았는데 얘가 이 상태에서는요 다 벌어져 버려요. 그리고
끈적끈적한 거 보이세요? 까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 끈적끈적한 거 그냥 물에 씻으면 바로 씻어지는데 거품도 나요. 얘를 가지고 뭘 하냐면 이거 끓인 다음에 놔뒀다가요. 한 알씩 딱 놔서 물에다가 흔들어서 쓰면 거품이 많이 나거든요. 그걸로 설거지할 때도 쓰고 손 세정제로도 써요. 천연 세정제예요. 소프넛이라고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실 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열쇠고리 만들겠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다 벌어져서 안 됐는데 하나는 그냥 까지 않고 놔뒀었거든요. 자연스럽게 썩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딱 깨달음을 얻었죠. 아, 걱정, 근심하는 게 있으면 막 조급하게 빨리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안 되는구나. 가만히 잊어버렸다가 놔두니까 나중에 단단하게 뭔가가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쥐어들아지지 맙소 하면은요, 제주어로 서들지 마세요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쥐어들지 맙소, 쥐어들아지지 맙소, 걱정하지 마세요랑 서둘지 마세요랑 같은 맥락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열매를 보면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좀 놔둬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걱정 있으시면 쥐어들아지지 맙소 양, 그리고 서둘지 마세요. 여기도 열매가 떨어져 있어요. 여기 무한저나무 열매랑 좀 비슷하긴 한데 훨씬 더 말랑말랑해요. 얘네가 이름이 달래예요. 나무에서 나온 게 아니라 덩굴에서 나온 거고요. 이 소나무 껍질처럼 생긴 애들, 이 덩굴을 쭉 따라가 보시면 저쪽에 열매가 맺어져 있어요. 사러리 사러리랐다 청산별곡에 보면 머리랑 덜에랑 먹고 청산에 사르리랐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거기서 멀 위가 뭐로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포도, 그리고 덜에 이 작은 키위 생각하시면 되는데, 모양을 까볼까요? 이렇게 봐보시면요, 보이세요? 진짜 단면 작은 키위 같죠? 토종 키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맛도 보면 키위는 원래 후숙 과일이잖아요. 단단할 때 먹으면 굉장히 신데 이 덜에는 훨씬 더 달아요. 이미 다 후숙이 된 상태고요. 키위랑 좀 다른 점이면은 바깥에 갈색에 털이 있잖아요. 얘는 털이 없고 매끈매끈해요. 사람들은 이거 누구 코에 갖다 붙이냐고 하는데 이렇게 작은 열매도요, 이 한여름에서는 많은 곤충과 동물들에게 좋은 식량이 되어주고 있어요. 너무 고마운 존재죠.